우리가 그러면 이런 계산을 할 때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았을 때부터 카운팅이 되는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진행할 때 장애인을 뭐 7월부터 고용을 했어요. 근데 인증은 12월 말일에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25년 소득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세액 감면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면 중에서 장애인 수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겠는데요. 일단 조특법 85제 6에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이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한도 계산이 1억 원 플러스 장애인 수 곱하기 2천만 원이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이에 대한 사항은 시행령에 자세히 규정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시행령은 뭐냐면 조특법 시행령 제79조의 7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일반적인 통합고용 세액공제라든지 고용중개 세액공제, 우리 뭐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 계산 방식하고 비슷해요. 인원 계산은 항상 동일합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분의 과세연도 매월 말 현재 근로자 수예요. 그래서 지금 조특법 시행령 제79조의 7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면에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인 장애인 수를 계산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동일합니다. 법인이라고 하면 2025년 3월에 설립을 최초로 했다 그러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이 그 해 개월 수가 되겠죠. 근데 개인 사업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개월 분의 매월 말일의 장애인 수를 합하면 이게 연간 평균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숫자가 될 거예요. 이게 조특법 시행령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행령에서 우리가 제23조 10항을 준용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숫자 계산할 때. 그러면 매월 말일의 장애인 숫자를 그냥 더하면 되는 거 아닌가? 더하고 나누기 12개월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상시 근로자인 장애인을 또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조 제10항은 뭐냐면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에 대한 시행령이에요. 이게 왜 갑자기 우리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 감면을 얘기하고 있는데 고용 창출 투자 세액공제 시행령이 나오냐면, 이게 모든 고용 인원에 대한 숫자 계산의 모태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청년 뭐 고용중개 세액공제, 일반 고용중개 세액공제, 통합고용중개 세액공제 계산 방식은 전부 다 고용 창출 투자 세액공제 시행령을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됐기 때문에 준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액 감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월 말일에 장애인 수 나누기 12개월이라고 했는데, 그럼 매월 말일에 장애인 수를 뭐라고 정의할 것이냐에 대한 거를 바로 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시행령 제23조를 준용한다. 23조 중에 10항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10항을 준용합니다. 10항에 나온 내용은 이거예요. 그 상시 근로자를 할 때 아래의 사람들은 뭐 배제를 한다. 여기에 나온 거 뭐 계약직 근로자라든지 단시간 근로자 이런 사람들을 다 배제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 후단에 보면 단시간 근로자는 배제를 한다. 다만 1개월의 소정 근무 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한 달 근무 시간이 60시간을 넘으면 상시 근로자로 보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요것만 준용을 합니다. 왜 요것만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고용중개세액공제나 통합고용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10항만 준용하는 게 아니라 11항까지 준용해요. 그럼 11항까지 준용하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고용중개세액공제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액공제 할 때는 이거를 한 명으로 볼 것인가, 0.5명으로 볼 것인가, 0.75명을 볼 것인가가 또 갈려요. 이게 상시 근로자로 사람으로 인원으로 고용 인원을 칠 것이냐 안 칠 것이냐라고 따졌을 때는 10항을 보면 됩니다. 10항에는 60시간 이상이면 고용 인원으로 볼게. 근데 60시간이 안 되면 우리가 채용한 인원으로 안 보는 거예요. 경비 처리가 되겠죠? 세액 감면할 때는 인원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근데 60시간만 넘으면 인원으로는 볼게. 그러면 온전히 한 명으로 볼 것이냐, 0.5명으로 볼 것이냐 또 따져봐야죠. 그러면 그거는 어디에 있냐면 11항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중개세액공제나 통합고용중개세액공제 계산을 할 때는 11항을 준용을 하기 때문에, 11항을 준용할 때 우리 직원들은 평균 44시간을 근무를 하는데 여기 장애인은 하루에 4시간씩 주 4일 16시간을 근무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0.5명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액 감면을 할 때는 우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시행령 23조의 11항을 준용하지 않습니다. 10항까지만 준용을 해요. 그 얘기는 이 상시 근로자냐
아니냐까지만 준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시간 근로자라도 60시간이 넘으면 인정을 해주겠다. 상시 근로자 맞다. 여기까지만 적용을 받는 거고, 11항은 우리 고용중대 세액공제나 통합고용중대 세액공제에서 적용을 할 때 60시간은 넘어서 상시 근로자이기는 하나 일반 근로자보다는 더 적게 근무하기 때문에 0.5명 또는 0.75명으로 봐라. 요거는 적용을 안 받는 거죠.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액 감면할 때. 그 얘기는 하루에 4시간씩만 근무해도 온전히 한 명으로 본다. 그래서 한 명, 매월 말일에 인원수에 한 명으로 체킹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액 감면을 할 때 장애인을 채용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액 감면만 받는 게 아니라 고용중대 세액공제도 같이 받습니다. 통합고용 세액공제도 중복해서 같이 받을 수 있어요. 이거 계산할 때는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용중대 세액공제는 시행령 23조 11항까지 준용하기 때문에 11항에는 0.5명, 0.75명으로 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뉘는 거죠.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액 감면에서는 한 명으로 보고 통합고용 세액공제 적용할 때는 0.5명으로 봅니다. 동일한 인원을, 동일한 근무 기간에 동일한 시간을 근무했다고 해도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잠깐만 이해를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액 감면이 아니라 통합고용 세액공제에만 봐도 각 고용중대 세액공제도 마찬가지죠. 각각의 세액공제에는 인원 계산하는 시행령이 전부 다 규정이 돼 있어요, 따로. 그래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특법에서도 여기에 따른 시행령이 나와 있어서 인원 계산을 어떻게 할지가 나와 있는 거고, 고용중대 세액공제나 통합고용 세액공제도 인원 계산은 어떻게 할 거고, 60시간이 어떻게 될 거고, 뭐 상시근로자가 어떻게 되는 부분은 전부 다 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는데, 이 시행령에는 앞에 있었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시행령을 준용한다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준용을 해요. 10항, 11항을 다 준용한다고 나와 있어요.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액 감면도 앞에 있었던 모든 세액공제와 동일하게 계산 방식이 시행령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시행령에도 마찬가지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시행령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지만 앞에 있었던 두 가지 세액공제와는 다르게 10항만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0.5명으로 보지 않고 한 명으로 봅니다. 그래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액 감면할 때는 한 명, 통합고용 세액공제 적용할 때는 0.5명으로 봐서 각각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이런 계산을 할 때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았을 때부터 카운팅이 되는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진행할 때 장애인을 뭐 7월부터 고용을 했어요. 근데 인증은 12월 말일에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25년 소득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세액 감면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세액 감면 대상은 2025년 전체에 대해서 된다. 인증받은 그 달부터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날짜부터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연도 안에만 받으면 전체 소득이 전부 다 세액 감면 대상 소득이 돼요. 소득이 되는 것과 관계없이 또 한도 계산을 해야죠.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연평균 장애인 인원수가 중요한 거예요. 한도는 1억 플러스 장애인 수 곱하기 2천만 원인데 여기 시행령에 보면 장애인 수라는 거는 매월 말일에 장애인 수 나누기 12개월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는 없었잖아요. 7월부터 12월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매월 말일에 장애인 수가 1월부터 6월까지는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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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명이 가고요. 7월부터 12월까지는 10명, 10명, 10명이 가죠. 나누기 12를 하면 5명이 될 거예요. 그래서 1억 플러스 5명 곱하기 2천만 원, 즉 그 해의 한도는 2억 원이 됩니다. 이거는 법에 명확히 나와 있는 거고요.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하시는 분 중에 어떤 분이 이제 그런 내용을 보내셨어요. 과세연도 중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캡처를 해서 이제 형광펜으로 해서 이제 보내시는 건데, 내용은 뭐냐면 과세연도 중에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된 경우 감면소득은 인정된 날 이후의 소득에 대해서 감면하는 게 아니라 당해 과세연도 전체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습니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아까 얘기했듯이 12월 말일에 인증을 받아도 12월 말부터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게 감면소득 대상이 아니라 12월 말에 인정을 받아도 우리는 2025년 전체가 다 감면 대상 소득이다. 근데 제가 지금 이 한 얘기는 아예 다른 얘기죠. 한도 계산, 인원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해당 내용은 없고요. 그리고 작년에 인증받았던 업체 중에서는 12월 말일에 인증받았으면 무조건 한도는 3억이다. 장애인 고용 개월 수와 관계가 없다라고 알고 계시고 그냥 3억 감면을 적용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명백히 틀린 얘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거고. 그래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12월 2일 날 병원들이 처음 받았거든요. 그리고 뭐 12월 뭐 말일쯤 해갖고 한 5군데가
추가적으로 더 받아서 총 한 6군데 정도가 작년에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병원급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개인 사업자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12월에 받았다고 하는 것과 관계없이 장애인 채용을 몇 월부터 하고 있냐? 이게 최고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이나 11월에 채용했다고 하면 한도가 1억이 조금 넘겠죠. 그래서 3억으로 적용을 했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